장다울 씨 어디 갔어요? 본인도 반응을 느끼셨습니까? 원전이 위험하다는 건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충격을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아서 보면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했구나. 저희 동료들이 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파파에서 한번 나오니까 자, 오늘은 주제가 뭐예요,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 원전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원전이 영토 대비해서 가장 많은데 왜 또다시 원전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왜 안 되는지.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러면 당신들 대안은 뭔데? 원전 없으면 우리 전기 어떻게 쓰지? 전기요금 막 3, 4배 오르는 거 아니야? 그게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대안을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대안. 저희는 45년대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고요. 행동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를 모토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료들이 아니 왜 단체 소개를 안 하고 하냐고 그래서 홍보도 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전 세계에 186개의 원전단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447개의 원전이 몰려 있는 거죠. 부지당 2.4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원전 11군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신고리 오르코기까지 지어졌을 때를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이 가장 큰 규모로 있고 심지어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382만 명이 30km에 살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 부산, 울산에 걸쳐 있는 고리고요. 2위도 울진이에요. 울진에도 2개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진도 8개로 2위고요. 5위가 전남의 영광, 8위가 경주에 있는 월성인 거예요. 매우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원전을 밀집해서 지어놓은 나라도 없고 근데 이 상황에서 이미 고리는 거의 1등이나 마찬가지인데 또다시 2개를 짓겠다고 하는 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신고리 오리콕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대안은 뭔가? 대안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서 한번 붙여봤는데 우리가 뭔가를 변화를 만들어 나갈 때 힘든 거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아이디어가 없거나 새로운 기술력이 없거나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관성적으로 해왔던 것에서 벗어나는 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과연 대안이 뭔지를 생각해 보려면 세상 밖으로 좀 눈을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는 이미 우리가 3, 40년 뒤에 하려고 하는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에너지 전환을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전 세계 전력의 25%가 재생에너지에서 나오고 있고요. 태양광은 지난 10년 동안에 정말 빛나는 성장을 했어요. 추세만 보셔도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풍력도 바람같이 증가를 했어요.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미래 예측이 아닌 거예요.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전 설비를 새로 지을 거 아니에요. 해상풍력, 육상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에너지, 조력, 파력 우리가 자연에서 얻어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작년에 새로 늘어난 설비의 50% 이상이 이미 재생가능 에너지였다고요. 그리고 48개국이 2050년까지 100% 재생가능 에너지 가겠다고 이미 그 계획을 내세운 거죠. 100% 2050년까지.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계획대로 하면은 2079년까지 원전과 같이 살게 돼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40년 전에, 30년 전에 100% 재생가능으로 가겠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96개 기업이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그 기업에서 생산 라인에 공급되는 에너지를 다 바꾸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기업들이. 단순히 환경단체나 정부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성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요.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 지금 킬로와트 시당 34원으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원전 경제성이 킬로와트 시당 60원이에요. 근데 저 34원이 매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의 데이터예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반론을 피시는 분들이 보통 쓰는 데이터가 제가 종종 보면은 3, 4년 전의 데이터를 써요. 재생가능 에너지는 1년 전의 데이터를 쓰지 않으면 지금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매년 바뀌니까. 그리고 2016년에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에 투자된 금액의 2배나 되는 금액이 재생가능 에너지에 투자되고 있어요. 돈도 그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당위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장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6개국이 전 세계 200개 국가가 있잖아요. 176개국이 이미 재생가능 에너지 목표를 수립해 놨어요. 물론 한국도 있죠. 지금 1%예요. 재생가능 에너지가 우리나라가. OECD 꼴찌. 선진국 중에 꼴찌예요. 1%. 근데 그 재생가능 에너지를 2030년까지 앞으로 13년 뒤까지 20%로 늘리겠다는 게 새 정부의 공약인 거예요.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2016년에 83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 수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수치가 또 이제 980만 명으로 늘었어요. 그만큼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거, 양질의 일자리를. 그냥 땅 파고 건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보수하고 유지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일자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 하면은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런던에서는 저렇게 다리 위에다가 쭉 깔았고요. 일본에서는 물 위에다가 수상 태양광을 띄워요. 태양광 패널들도 여러분이 많이 보시겠지만 다양한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고속도로에 깔았어요. 지금 재생가능에너지 반론이 나오는 게 재생가능에너지를 우리나라 태양광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기를 쓰려면 뭐 여의도에 몇 배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바보 같은 얘기예요. 왜 그냥 빈 땅을 다 깔 필요가 없이 건물 위에, 주차장 위에, 도로 위에, 물 위에, 바다에, 해상 풍력에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앞으로 3, 40년 동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기를 다 태양광으로 바꾸려면 불가능하다. 그럼 바보 같은 얘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로 무슨 당 여기 많습니다. 그리고 그럼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자고요.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되는 게 이미 2015년에 약 300조 원이 연간 투자가 돼요. 얼마 전에 어떤 조선일보에서 원전 시장이 600조 원 시장인데 우리가 원전 안 지으면 수출을 어떻게 하나 얘기했어요. 그 600조 원 시장이 10년에 600조 원인지 20년에 600조 원인지 모르겠고 설령 그 시장에 있다고 쳐도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재생가능에너지는 이미 1년에 300조 원이라고요. 어느 시장이 우리가 가야 되는 시장일까? 저는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재생가능에너지가 그래도 원전이랑 경쟁이 될까? 재생가능에너지는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증가를 했잖아요. 원전은 지난 4, 50년 동안 증가를 했고 동일 비교하는 건 전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2000년도에 원전의 설비 용량, 재생가능에너지의 설비 용량을 0으로 잡고 2000년 이후로 어떻게 증가했는지 보자고요. 파란색이 풍력이에요. 녹색이 태양광이에요. 빨간색이 원자력이에요. 어디다 투자하시겠어요? 여기를 0으로 잡는 게 어떤 의미예요? 지금 현재 절대량으로 비교하면 원전은 4, 50년 동안 깔았으니까 재생가능에너지는 지난 10년 동안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절대량으로 비교하면 여전히 원전이 많은 거 아닌가 할 텐데 2000년도에 원전의 설비 용량과 재생가능에너지 설비 용량을 0으로 놓고 그 이후에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는 거죠. 그래야지 공정한 경쟁 비교가 되니까. 그러면 이미 추세는 끝났어요. 원전과 재생가능에너지가 서로 경쟁한다는 얘기는 이미 세계에서는 끝난 얘기예요. 우리나라만 재생가능에너지가 원전의 경제성에 맞출 수 있을까? 대안이 될까라는 정말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치로 나오잖아요. 이 수치들은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방금 전 보고서는 세계 원전 산업 동향 보고서라고 매년 나오는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혹시나 사고 나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쓰는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죠. 그잖아요. 위험한 건 아는데 그래도 싸니까. 그 마지막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가 갖고 있는 마지막 무기, 경제성도 이제 무너지고 있어요. 2022년이면 미국에서 싸져요. 2025년이면 영국에서 원전보다 재생가능에너지가 경제성이 싸져요.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 신고리 오리코기가 4, 5년 동안 지어서 가동 들어가는 시점이 2022년이에요. 그 다음에 60년을 돌린다고요. 가동되는 순간부터 재생가능에너지가 역전을 한다고요. 근데 왜 거기다가 6조 원, 7조 원의 돈을 쏟아 부어야 되냐고요. 풍력은 이미 그리드 패러티를 도달했어요. 그리드 패러티가 뭐냐면 재생가능에너지는 아무래도 초반에 투자 비용이 들어가니까 보조금을 정부에서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초반에 좀 확산을 시키려고. 그 보조금 없이도 화석연료랑 경제성이 같아지는 시점을 그리드 패러티라고 해요. 풍력은 이미 넘었어요. 태양광도 조금 있으면 넘어요. 풍력 같은 경우에 발전 단가가 7년간 66% 하락했어요. 태양광도 7년간 85% 하락했어요. 이 추세를 왜 우리 안 따라가라는 거죠. 원전 단가는 다른 발전원들은 보통 시간이 지날 때마다 기술이 개발돼서 싸져요. 원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가 나잖아요. 쓰리마일 사고, 체르노빌 사고, 후쿠시마 사고 나니까 안전장치를 강화를 시켜요. 원전을 지금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럼 비싸니까 어느 정도로 그냥 안전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100% 안전한 원전은 없고요. 경제성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계속 사고가 나면서 안전설비가 추가가 되니까 되게 거의 유일하게 발전원들 중에 시간이 갈수록 비싸지는 발전원인 거예요, 원전은. 원전과 화석연료의 경제성은 재생가능에너지에 비해서 경제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빨간색이 육상풍력 발전이에요. 파란색이 원자력이고요. 왼쪽에 있으니까 육상풍력 발전이 원자력보다 이미 싼 거죠.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1%라고 그랬잖아요. OECD 꼴찌. 오른쪽 보시면 OECD 국가들 비교해놨는데 저기 4.6% 있죠. 저 양반이 1%라 그랬는데 왜 4.6%지 이상하시잖아요. 내가 그거 하려고 그랬어. 역시 날카로우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라는 국제적으로 쓰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신재생에너지라는 걸 써요. 거기에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신에너지는 무슨 연료전지 그다음에 IGCC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다른 나라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안 쳐줘요. 그걸 빼고 다른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재생가능에너지만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치면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 통계에도 지쳐져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워낙 지금 불모지니까 이제 시작하면 성장 가능성은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장점이 있잖아요. 먼저 간 사람들이 앞서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앞에 간 사람들이 실수한 거에서 배우면 되잖아요. 경제성 이미 싸졌으니까 돈 적게 들죠. 기술력 발전했으니까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트렌드 잡아서 따라가는 건 잘하잖아요. 짧은 시간에 발전했으니까. 저는 거기다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에서도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재생가능 산업을 확대를 시켰는데 공화당에서 계속 반대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큰 기조에서 흔들리지 않고 전진을 한 거죠. 이 자료는 그린피스 자료가 아니라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환 애널리스트 분이 만드신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린피스가 경제성이나 투자 얘기하면 니네가 뭐라고 할 거예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기관에서 나오는 자료인 거예요. 오바마 정부에서 흔들리지 않고 전진했기 때문에 이미 시장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트럼프가 돼도 뭐 다시 원전 짓는다, 뭐 기후변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변해버리니까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지금 계속 원전 정책도 태클을 걸고 있는데 선거 때는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도 다 장기적인 탈원전 동의했어요. 시민단체 다 약속해주고. 근데 끝나니까 심지어는 홍준표 후보도 마지막에는 탈원전까지 아니어도 이제는 좀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멘트까지 했단 말이에요. 선거 막판에는. 근데 지금은 완전 달라져갖고 급진적인 정책이다,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흔들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근데 이건 문재인 개인 대통령이 만든 정책이 공약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수십 년간 원했고, 특히나 최근에 미세먼지라든가 석탄화력 발전소,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문제가 경주 지진도 있고 일어나니까 시민들이 이제 안전하고 깨끗한 정책으로 가자고 문재인 1번가에서 제일 많이 그 정책을 사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인데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흔들고 있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에너지 전환은 우리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미 추세는 정해졌고요. 언제 빨리 따라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면 5년 뒤에 뒤집힐 수 있잖아요. 시장이 바뀌어버리면 5년 뒤에 설령 정책이 바뀐다 하더라도 뒤집을 수 없는 거죠. 그게 미국의 상황인 거고. 시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또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여러분이 보는 슬라이드에 있는 기업들, 뭐 이케아, H&M, 애플, HP, 이베이, 스타벅스, 월마트, 블룸버그, 레고 이 기업들이 다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가겠다고 약속한 기업들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이미 100개가 넘었어요. 위에 보시면 RE 100이라고 돼 있잖아요. RE가 영어로 재생가능에너지가 리뉴어블 쓰니까 그 앞에 RE를 딴 거고요. 재생가능에너지 100% 가겠다고 기업들이 하고 있다고요. 그린피스가 하고 있고 뭐 문재인 대통령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시장들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마크 주커버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너지 전환은 지금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이 이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혁신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페이스북은 이미 자신들의 시설들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바꾸고 있어요. 페이스북만 그럴까요? 애플도 그래요. 애플은 지금 애플이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쓰거든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애플의 모든 데이터 센터는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매장, 공장까지 다 합쳐서 96% 재생가능에너지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아니, 그럼 아니라. 애플 센터 옆에 풍력 발전이 있거나 태양력 발전이 있어. 어떻게 해?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자신들한테 전력을 공급해주는 업체가 석탄이나 원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니네가 우리한테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안 해주면 우리는 끊을 거야. 애플은 그 정도 힘이 있으니까 전력 공급 업체를 바꿔버려요. 애플이. 근데 이게 애플이랑 페이스북이 정말 착해서 이렇게 했냐?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테슬라가 아시는 것처럼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의 실존 모델이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이 사람이 정말 여러 가지 혁신을 만들거든요. 태양광 사업도 하고요. 전기자동차 만들죠.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하얀 거는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예요. 벽에다가 저렇게 다는 거예요. 전력 저장 장치의 효율도 테슬라에서 확 당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재생가능에너지는 변하잖아요. 햇빛이 없으면 안 나오고 바람이 안 불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관건이 저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거를 테슬라에서 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뭐가 나왔냐면 그 집의 지붕의 기와장을 태양광 패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집을 지을 때 기와장이 태양광 패널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덩이가 필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반론은 안 되는 거죠. 기술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테슬라에서 만든 기와장이에요. 태양광 기와장.
저걸 까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있다고요. 심지어 애플이 이런 광고를 냈어요. 애플이랑 삼성이랑 특허권 가지고 서로 베꼈다고 소송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애플이 그거를 이용해서 장난을 친 거예요. 약간 비꼰 거죠. There are some ideas we want every company to copy. 우리 아이디어 중에 이런 건 니네 모방해 가. 꼭 그렇게 영어로 읽었어야 해요? 발음이 되게 좋으시네요. 우리 이런 아이디어들 좀 베껴봐.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카피해도 돼라고 한 거예요. 물론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 한국에서는 이 광고를 안 냈어요. 호주에서 낸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좀 다른 정서가 있으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플과 페이스북이 그냥 바뀌었을까? 아니에요. 2009년에 그린피스에서 이런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IT 기업들,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을 합치면 국가 기준으로 한 5위에서 6위 정도가 돼요. 전력 사용량이 전 세계에서. 근데 우리는 계속 많은 IT 기기들을 쓰잖아요. 이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꿔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 주요 IT 기업들 상대로 캠페인을 시작을 한 거예요. 데이터 센터 전력을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약속을 해라. 처음에는 무시했고 비웃다가 시민들이 요청하고 저희가 랭킹 리포트도 내서 누가 잘하는지 줄 세우고 하니까 변한 거죠. 그래서 애플, 구글, 이베이,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바꿔놓고 저희가 그럼 한국에서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혁신을 통해서 한국의 IT 기업들을 한번 바꿔보자. 왜 IT 기업이냐면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려면 산업계도 바뀌어야 되는데 건설업계가 먼저 바뀔까요? 아니라는 거죠. 중화학공업계가 바뀔까요? 석유업계가 바뀔까요? 안 바뀌잖아요. 근데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우리 삶이 바뀌잖아요. 그럼 IT 기업이 좋은 기술로 이런 걸 만들어내면 우리 삶이 바뀌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는 생각으로 IT 기업 상대로 캠페인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바꿔놨고 한국에서도 그래서 딴 거 하자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7개 IT 기업들 대상으로 당신들도 미국 기업처럼 글로벌 IT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로 가야 된다. 처음에는 비웃었죠.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저희가 줄을 막 세웠어요. 자료를 공개받아갖고 재생에너지 비전에 있는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랭킹을 매기는 거예요. 그럼 미국 기업들은 이제 바뀌어갖고 A 등급을 받는데 한국은 D, F를 다 찍는 거죠. 네이버, 삼성, SDS, KT, LG CNS, LG U+, SK CNC 이런 기업들한테 저희가 랭킹 리포트 계속 내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신경 안 썼는데 그러다가 네이버가 아시아 기업 최초로 100% 재생가능에도 가겠다고 약속을 저희한테 했어요. 우리나라 기업은 그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한전밖에 없는데 어떻게?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업들이 우리나라는 원해도 재생가능 에너지를 한전한테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재생가능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들이 직접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IT 기업들한테 이런 약속을 받아내고 IT 기업 전체가 로비 그룹이 돼서 정부한테 다른 나라는 가능해요. 기업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우리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기를 줘 하면 준다고요. 그런 법을 바꿀 수 있도록 이 산업계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됐는데. 이들 기업에 제공할 만큼의 전력량이 나와요? 현재 우리 시설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건 뒷부분에 제가 커버를 할게요. 빨리 커버해줘! 좀 이렇게 안달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서울시청 앞에서 달리기 시키는 거죠. 통신사 라이벌들 뒤처지고 삼성전자, LG 뒤처지는데 네이버가 이거 안 해. 안 돼. 그래서 2011년에 페이스북, 12년에 애플, 구글 이런 식으로 100% 재생가능을 쭉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기업은 유일하게 네이버가. 근데 이렇게 왜 바뀌어야 되느냐? 삼성 SDI가 BMW에다가 배터리를 납품을 해요. 근데 BMW는 100% 재생가능에너지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공급업체한테도 니들도 몇 프로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우리한테 공급해줘야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삼성한테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삼성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실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글로벌 경쟁에 살아남으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빨리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언제 하느냐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중심으로 누가 하느냐. 기업들한테만 맡겨놓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예전 에너지 시스템은 기업들이 해서 한전이 주면 저희가 썼잖아요. 우리는 신경 안 쓰고. 이제는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비현실적인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시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 펀드를 만들고요. 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고요. 집집마다 태양광 발전을 깔고 있어요. 성대골이라고 서울에 있는 마을인데 여기서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에너지를 어떻게 처음에 줄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재생가능을 어떻게 생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수년 전부터 주민들이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서 공동전기 쓰는 게 많잖아요. 관리비에 포함되는. 그거를 줄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줄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십자성 마을에 옥상 태양광을 이렇게 깐다든가, 이런 철도변에 있는 방음벽 하단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깐다든가, 그 다음에 아파트에다가 베란다 태양광을 다는 거죠. 저도 집에 베란다 태양광을 달았어요. 베란다 태양광을 달면은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데가 많아요. 다는데 60만 원 들거든요. 근데 반을 보조해줘요. 30만 원 들었어요. 그럼 제 전기료가 한 달에 한 3, 4천 원 아껴요. 그럼 1년에 한 4만 원 아끼겠죠. 3, 4만 원? 근데 20년 보증이에요. 그럼 6, 7년에 본전 뽑고 저는 수익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쉬워요. 설치하는 것도 쉽고 그냥 코드만 꽂으면 돼요. 이사 갈 때도 뜯어갖고 와서 자기가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집에다 태양광을 깔면은 어떤 효과가 또 생기냐면 그게 눈에 보이니까 좀 전기 좀 아껴 써야겠다라면서 다른 걸 좀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IPTV 같은 거 셋탑박스 꺼놓는 게 대기 전력 제일 아낄 수 있고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집에다 깔아놓으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는 경비실에다 깔은 거예요. 경비실이 더우니까 경비실에다 에어컨 쓸 수 있게. 우리가 에너지 전환 하자는 게 에어컨 틀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편의를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해보자는 거잖아요. 경비실에 저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저거 뭐지 하고 집에도 까는 거예요. 이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근데 저 정도 깔면 에어컨을 틀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이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기서 햇빛이 있을 때 생산이 되잖아요. 네. 그 전기를 먼저 써요. 한전에서 오는 것보다. 네. 그러다 생산이 안 될 때 한전 전기를 쓰는 거죠. 지금 경비실 위에 깐 것만 가지고 에어컨을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공용시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효율을 높이거나 개별 난방으로 바꾸거나 미니 태양광을 달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2014년에 서울에 있는 두산의 석관 아파트라는 곳에서 경비원들한테 최저임금을 안 주고 있었는데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어요. 어떡할까? 그러니까 그냥 다 잘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휴게 시간을 늘려서 월급을 조금 줘갖고 우리 관리비가 많이 안 나가는 걸 해볼까? 이런 꼼수도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입주 대표자분이 한 분이 경비원 잘한다고 해결되는 거 없고 해고 경비원도 고통을 겪을 거고 주민들도 불편하다. 누군가의 고통을 동반하는 관리비 내리기는 나쁜 관리비 내리기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하면서 공동으로 쓰는 전기에서 아낄 수 있는 게 없나 봤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억 원을 아꼈어요. 뭘로 이혼을 아꼈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효율을 높은 LED로 바꾼다거나 공동으로 쓰는 엘리베이터의 효율을 높인다거나 태양광을 깐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너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아니라 오히려 월급을 14% 인상시켰고요. 한 명도 자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가 더 노력하자 해서 집에서도 전기를 아끼면서 그 아낀 금액만큼 또 경비원들과 같이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비원분들도 일만 열심히 하면 잘릴 걱정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어떤 것까지 나왔냐면 나중에 보통 요즘 경비업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용역을 많이 주잖아요. 그 용역업체가 쉽게 자르잖아요. 그래서 용역업체가 쉽게 자르지 못하도록 2개월 이상 일한 사람들은 쉽게 자르지 못하는 조례 같은 걸 만들었어요. 아파트 자체에서. 훌륭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단순히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자력 발전이나 석탄화력 발전도 그 인근에서 오염으로 피해받는 사람, 만약에 사고 나면 피해받는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가 편리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물론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정에 줄여봤자 별로 우리나라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게 기업이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가정이 안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에어컨 팡팡 틀자가 아니라 에너지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재생에너지를 쓰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도 이런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돌아가시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한테 전화하셔갖고 우리도 해보자고. 이런 내용들은 지금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냥 네이버에다 치시면 많이 떠요. 에너지 자립마을, 에너지 공동체, 에너지 효율화 사업 이런 것들 검색해 보시면 서울시에서 북클렛 브로셔도 만들어 놓은 게 많고요. 박 시장님이. 그래서 이런 에너지 전환으로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도시가스도 줄이고 전기도 줄이고 수도는 좀 올랐고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줄인 거죠. 개별 난방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전력에서 주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주민들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냐면 요즘 지난번에 왜 태양광으로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사람 나왔잖아요. 루트 에너지라는 업체가 있는데 젊은 사장분이 시민들이 하고 싶어도 돈이 없거나 아니면 나는 우리 집이 단독주택도 아니고 어디 깔 데도 없고 그다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 세 가지를 이 업체가 대신해줘요. 그리고 시민들은 돈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돈도 많은 게 아니라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돈을 투자하면은 그거를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에 팔고 나머지 수익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서울의 양천 햇빛 공유발전소 크라우드 펀딩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수익률이 7.5에서 8%예요. 이게 뭘 한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자, 네. 이 업체에서 네. 크라우드 펀딩으로 네. 시민들 최소 금액 10만 원부터 뭐 100만 원 많이 받아요. 네. 그 금액으로 태양광을 업체랑 계약해서 태양광을 깔아요. 네. 그 다음에 깔아서 나온 수익을 한전에다 팔죠. 네.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사람들에게 배당을 돌려주는 거예요. 에너지 사업에 대리 투자를 해준다? 그렇죠. 어. 크라우드 펀딩으로. 근데 투자 기간이 12개월에 연수익률이 7.5%인 거예요. 제가 적금 든 게 4%가 안 되거든요. 이거 보면서 저기다가 돈을 넣었어야 되는데 고민을 했죠. 그리고 대표한테 제가 전화해갖고 좀 알려주지. 근데 이거 크라우드 펀딩 할 때 55분 만에 마감됐어요. 개인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모르니까 대리 투자를 하고 그래서 재생에너지 시설을 점점 늘려가는 사업을 한다. 좋은 전략을 짠 거는 재생에너지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 입장에서 난 풍력발전기 좀 보기 싫은데 태양광 발전 까는 것도 귀찮은데 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이 예전에 석탄화력 발전과 원전한 것처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깔아버리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들은 또 0.5% 우대금리를 줘요. 그럼 지역 주민들은 8%에서 8.5%인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지역에서 이익이 공유되니까 누군가의 이익, 거대 기업들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이익을 공유하고 우리가 에너지 생산하고 우리가 팔고 에너지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시민은 이렇게 변화해 나가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또 변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만들고 멀리서 울산이나 이런 데서 부산에서 원전을 만들어서 송전탑을 지어서 밀양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고통받으면서 전기가 서울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역 분산형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자체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박 시장님이 박원순 시장님이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서울은 에너지 생산을 별로 안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받으면서 우리가 에너지 많이 쓰고 있으니 서울에서 원전 하나에서 생산하는 전력만큼 에너지를 줄여보자라는 사업을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님의 가장 역점적인 사업으로 했어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르죠. 왜냐하면 청계천이나 세빛 둥둥섬처럼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이제 박원순 시장의 문제예요. 뭘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재밌는 거는 에너지 전환 문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전하고 경제 성장을 하자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워낙 잘하니까 충남도지사 안희정 지사님, 남경필 경기도지사님, 그리고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님이 저 괜찮은 아이템인데 해서 재작년에 같이 공동 에너지 전환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당 2명, 야당 2명이잖아요, 지금.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충남도도 에너지 계획을 세우고, 제주도도 세우고, 경기도도 세우고, 이런 변화가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가 변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인해서 실제 원전 하나에서 생산되는 전력만큼을 줄였어요, 이미. 지금 다시 2기 사업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미 많은 가구에서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을 깔았고요. 한 2만 3천 가구. 그 총 사업비 150억밖에 안 들었어요. 지금 원전에다가 7조 원, 8조 원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그거를 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는 여기에 투자하지 않는 건지 저는 정말 의문이에요. 그래서 지역 에너지가 바뀌려면은 에너지 조례를 만드는 곳들도 많고요. 지역 거버넌스도 바뀌어야 되고, 지역 에너지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전담 조직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안 줄 거 아니에요. 박원순 시장님이 박근혜 정부 때는 고생을 많이 하셨죠. 왜냐하면 지역에서 에너지 정책을 못 건드리니까 바꿀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단체장의 의지인 거죠.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에 여러분들이 에너지 전환을 원하시면 에너지 문제를 지방선거에 제기를 하셔서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지자체장들한테 이렇게 서울처럼 충남처럼 경기처럼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변화는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궁금하신 그래 다 좋다. 세계에서 잘하고 있고 저렇게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도 깔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가능할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고 원전을 안 짓고 하면은 전력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을 텐데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김영찬 교수님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자 전력거래소 걸 찍어온 거예요. 보시면 왼쪽은 오늘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을 때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최대 부하. 2시부터 3시까지의 전기를 가장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공급 예비력이 저만큼 있으니까 가장 전기를 많이 쓸 때도 우리 설비 중에 현재 지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 중에 40%가 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전기를 많이 쓸 때도. 근데 실제 제가 2시 35분에 찍어보니까 공급 예비율이 41%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놓은 모든 발전소 중에 41%가 놀고 있는 거예요. 저 예비력에는 정비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발전소는 안 들어가요. 그거는 설비 예비력이에요. 그러면 41%보다 더 많은 발전소가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 수급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난 정부에서 무슨 꼼수를 썼냐면 전력 수요가 엄청 많이 늘어날 거라고 잡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이나 석탄을 많이 지어야 되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계산을 한 거예요.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인구가 늘어나면 전력 많이 쓰겠죠? GDP, 경제가 성장하면 많이 쓰겠죠?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바뀌면 많이 쓰겠죠? 이런 변수를 다 넣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GDP거든요. 근데 GDP를 너무 높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해온 대로 앞으로 발전할 대로 GDP를 잡으니까 원전 10개만큼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수급은 2030년까지 지금 문제가 없어요. 아, 좋다. 근데 우리나라 땅덩이도 좁고 산도 많고, 그런데 재생에너지 잠재성이 충분할까? 그래서 저희가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모델링을 해서 발표를 했죠.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 실제 재생에너지 생산할 수 있는 잠재성이 얼마나 있는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다 계산했는데 우리가 독일보다 태양광 발전의 잠재성이 더 높아요. 이 조사는 누가 한 거예요? 저희 그린피스 전문가가 했는데 정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일조량 같은 거. 그렇죠. 네. 그래서 바람이 몇 미터에서 어느 정도 불고 사람들이 뭐 모르시는 게 바람이 세게 분다고 풍력 발전이 좋은 게 아니에요. 딱 적당한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햇빛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세면 좋죠. 근데 재생에너지는 100을 깔면은 효율이 15에서 한 20%? 그러니까 이제 원전이나 석탄 측에서는 원전은 효율이 한 80에서 90% 되거든요. 효율이 낮다고 욕하는데 그거는 오렌지랑 사과를 놓고 사과한테 너는 왜 오렌지 색깔이 아니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재생에너지는 원래 그런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모자랄 때도 있지만 많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을 때 있는 걸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전력망을 연결하거나 우리나라의 가장 제한 중에 하나가 유럽 같은 경우는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바람이 적게 불면 저기서 수입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위쪽에 있는 분들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랑 중국이랑 일본을 연결시키는 전력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그럼 우리도 연결되면 재생에너지 썼을 때 많을 때는 보내고 부족할 땐 받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한전에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풍력 얘기할 때 저 날개 길이 하나가 축구장 크기만 하다면서요. 축구장 크기만 할 수 있죠. 네. 소음도 대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세울 수 있는 데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 그래서 중요한 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에너지를 지역 주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문제들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보고서를 내면은 아니 니네가 재생에너지 잠재성을 뭘 알아 또 하실까봐 2016년에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백서 내용인데 2016년이면 박근혜 정부 때잖아요. 재생에너지 잠재성을 계산해 놓은 건데 이론적 잠재성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우리나라에 이 정도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지리적 잠재성. 우리나라 지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디는 태양이 얼만큼 오고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올 거다. 그 다음에 기술적 잠재성은 이론적 잠재성 중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로 보급할 수 있는 잠재성. 우리나라 기술로 보급할 수 있는 잠재성이 지금 우리가 1년에 쓰는 전기의 22배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어요. 저건 정부의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만든 데이터니까 잠재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활용할지. 물론 시장 잠재성은 그거보다 낮겠죠. 보조금 없이 지금 22배를 생산할 수 있는 거를 다 개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3, 40년 얘기하는 거라고요. 잠재성은 있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기술력 있을까? 그럼 다른 나라가 먼저 했는데 우리는 원전 짓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술력 없지 않을까? 작년에 전 세계에서 태양광 패널을 가장 많이 생산한 업체가 한국 업체입니다. 한화 큐셀. 한화가 나름 다른 대기업들이 재생에너지 하려고 하다 안 할 때 그때 좀 손해보면서 미리 투자를 많이 했어요. 지금 전 세계 1위 업체예요. 해외에서 대부분 하는 거죠. 기술력 있다고요. 그 다음에 풍력발전도 우리나라의 유니슨이라는 업체 잘하고 있고요. 풍력발전이 조선업이랑 기술이 많이 겹쳐요. 생각을 해보시면 조선업이 배를 만들고 프로펠러 크게 만들고 기술이 겹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3사에서 풍력발전에 투자하다가 경기에 어려워지니까 그거부터 접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조선산업 시작할 때 스웨덴의 말메라는 도시에서 거대 크레인들을 떼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말메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의 자부심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떼가니까 울었어요. 그래서 말메의 눈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스웨덴은 이제는 한국이 더 잘할 것 같으니까 주고 우리는 더 혁신적인 산업을 하자고 바꾼 거죠. 우리도 조선산업,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산업들 발전해 왔잖아요. 근데 지금 조선산업도 위기죠. 미리 이렇게 준비했으면 말메의 눈물처럼 다른 데로 조선산업도 중요하지만 더 새로운 산업들을 미리 준비했으면 우리 조선산업의 강점을 가지고 풍력산업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다고요. 그걸 놓친 거예요, 지금은. 근데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제일 궁금한 거, 그럼, 야, 저 양반 얘기하는 거 다 좋은 거 같은데, 그래도 한 달에 돈 너무 많이 되면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대로 갔을 때, 2020년에 지금보다 한 달에 660원 내시면 되고요. 2025년에 2,964원, 3,000원 더 내시면 되고요.
2030년에 5,500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료 울고기 건설 중단은 매몰 비용 얘기하잖아요. 1조 원 들어갔고 이 사람들 보상해주면 2조 6천억 원 우리가 날린다. 근데 지금 멈추면 앞으로 7, 8조 원을 아껴요. 그 돈을 가지고 에너지 전환에 투자하자는 거죠. 매몰 비용을 볼 게 아니라 기회 비용을 보자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답은 또다시 시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달에 일본에 가서 강의할 일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아시는 것처럼 일본도 후쿠시마 이후에 원전 제로 선언했다가 지금 뒤집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업계에서 봐라 일본도 지금 뒤집혔지 않느냐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54개의 원전이 돌아가고 있다가 후쿠시마 사고 나면서 그걸 다 닫았어요. 54개를 다 닫았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가동되고 있는 거 5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12개 폐로 시켜갖고 지금 42개밖에 안 남았는데 3년 넘게 42개 중에서 37개는 3년 넘게 한 번도 안 돌아갔어요. 근데도 블랙아웃 안 됐어요. 우리는 2080년까지 하겠다는 거는 일본은 사고 때문에 갑자기 원전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도 블랙아웃 없이 견디고 경제에 당연히 부담이 됐죠. 근데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관심이 많아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에너지 전환 정책을 다시 저렇게 선언을 했냐.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궁금한 게 아니 어떻게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이냐는 거예요. 제가 그 비디오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1960년도에 4.19가 있었고 87년도에 민주화가 있었고 아니지, 파파이스가 있었다고 해야지. 근데 그런 얘기 하면서 사실 저도 예전에 우리나라 1987년에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하면 제가 그거 한 게 아니잖아요. 공감이 안 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저도 다시 한번 100만 명이 우리나라에 모일 수 있을까? 후쿠시마 3주기 NGO들이 후쿠시마 3주기 행사를 시청 앞에서 했는데 500명 모였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100만 명 모이는 거 보면서 저도 정말 설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한 번도 시민의 힘으로 뒤집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제로 정책이 뒤집힐 때도 시민들은 원치 않는데 아베 정부가 그냥 뒤집은 거예요. 자민당 정부가. 시민들은 지금도 원전 재가동 막으려고 소송도 수십 개 하고 있고요. 계속 총리 공간 앞에서 데모하고 있고요. 근데 일본은 데모 가보면은 질서 정연하게 줄을 맞춰서 계속 똑같은 구호를 몇 번 외치다가 되게 질서 정연하게 퇴진을 해요. 양쪽이 차이가 나죠. 근데 예전에는 일본 NGO 사람들이 한국 NGO 사람들이 만나면은 한국 NGO 사람들은 주로 20, 30대, 일본 NGO 사람들은 예전에 전공투 세대인 60, 70대 분들이 오셔서 미팅을 같이 해요. 근데 요즘은 일본도 젊은 사람들이 사회운동에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례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역사가 있고 시민의 힘으로 이렇게 한 거다. 그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다들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 파도 타는 것들 다 틀어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노래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같이 부르는 거죠. 근데 재밌었고요. 근데 뿌듯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도 관심 많고 우리가 정말 시민의 힘으로 만든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힘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시민들이 요구해서 바뀐 거니까 다시 한번 시민의 힘으로 이번에도 지지 않고 에너지 전환에서 밀리지 않고 신고료 오르고기 건설 중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9월 9일 날, 9월 12일이 작년에 5.8 지진이 경주에서 났던 날이잖아요. 그래서 경주 지진 1주년을 기념해서 지금 신고리 오르고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울산에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내려가서 촛불 집회 콘서트를 해요. 전인권 선생님도 오시고 안치환 선생님도 오시고 크라이너도 오시고 서울에서도 버스가 출발을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울산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전환을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한 거를 실제 지자체 단위에서 시도해서 지자체 전체가 완전하게 재생에너지로 돌아가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 개념 정도의 크기는 제 기억은 없을 텐데 시는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타운이나. 뭐 시도 지자체니까. 어쨌든 도시 전체가 그렇게 재생에너지로 전환된 사례가 있잖아. 프라이브로 같은 사례, 유명한. 네. 그런 거를 들고 와서 설명을 해줘.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 저희가 이 시민단체가 900개가 같이 모여서 울산에 가서 하는데 직접 오시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집회 진행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얼마면 돼? 노고리 56.kr이나 혹은 페이스북에 신고료 오르코기 백지화 그러면 이 시민행동. 돈은 이 행사를 위한 돈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린피스를 위한 돈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린피스 전혀 아니고요. 이 여기 행사를 참여하고 위한. 있는 900개 단체들이 같이 쓰는 돈이고 저희가 후원해 주시는 부분 투명하게 나중에 어떻게 썼는지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주시고 빨리 나갔어요, 이제.
김진애 박사님하고 김갑 선생이 여자의 독소라고 하는 북토크쇼를 9월 16일에 합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엄청나게 많은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봐요. 첫 번째, 미궁 대장사랑. 국정원 도움 없이 이루어낸 딴지마켓 구매후기 1등, 미궁 대장사랑입니다. 대장 속 적폐를 청산해준다고 합니다. 휴대폰을 꺼내기도 전에 볼일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미궁 대장사랑. 그리고 신제품 미궁 효소사랑이 나왔습니다. 12가지 발효 곡물과 소화 효소로 만든 미궁 효소사랑입니다. 두 제품 모두 딴지마켓에 있으니 지금 확인해보세요. 두 바보의 재무설계. 지난 파파이 상고 때 상담 요청이 폭발해서 오래 기다리신 분들 계셨는데, 그래서 상담 인원을 늘려서 보다 빠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람 중심, 가치관 중심, 바보 같은 철학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 바보의 재무설계를 검색해 보세요. 제 관심사인 당나귀 비누, 동물복지, 살충제 계란 때문에 제가 문의를 했어요. 진짜 니네는 동물복지를 하고 있는 게 맞냐? 왜냐하면 처음에 입점할 때 자기들은 당나귀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다. 반려당나귀다. 반려당나귀가 맞는지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당나귀 주인인 프랑스 사람한테 요청했어요. 당나귀가 정말 그 정도로 사랑받고 있느냐.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아마. 100% 안전한 원전 없고요. 경제성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계속 사고가 나면서 안전설비가 추가가 되니까 되게 거의 유일하게 발전원들 중에 시간이 갈수록 비싸지는 발전원인 거예요, 원전은. 원전과 화석연료의 경제성은 재생가능에너지에 비해서 경제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빨간색이 육상풍력 발전이에요. 파란색이 원자력이고요. 왼쪽에 있으니까 육상풍력 발전이 원자력보다 이미 싼 거죠.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1%라고 했잖아요. OECD 꼴찌. 오른쪽 보시면 OECD 국가들 비교해놨는데 저기 4.6% 있죠. 저 양반이 1%라 했는데 왜 4.6%지 이상하잖아요. 제가 그거 하려고 그랬어. 역시 날카로우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라는 국제적으로 쓰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신재생에너지라는 걸 써요. 거기에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신에너지는 무슨 연료전지 그다음에 IGCC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다른 나라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안 쳐줘요. 그걸 빼고 다른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재생가능에너지만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는 거 치면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어 통계에도 뒤쳐져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워낙 지금 불모지니까 이제 시작하면 성장 가능성은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장점이 있잖아요. 먼저 간 사람들이 앞서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앞에 간 사람들 실수한 거에서 배우면 되잖아요. 경제성 이미 싸졌으니까 돈 적게 들죠. 기술력 발전했으니까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트렌드 잡아서 따라가는 건 잘하잖아요. 짧은 시간에 발전했으니까. 저는 거기다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에서도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 재생가능이 산업을 확대를 시켰는데 공화당에서 계속 반대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큰 기조에서 흔들리지 않고 전진을 한 거죠. 이 자료는 그린피스 자료가 아니라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환 애널리스트 분이 만드신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린피스가 경제성이나 투자 얘기하면 니네가 뭐라고 할 거예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투자기관에서 나오는 자료인 거예요. 오바마 정부에서 흔들리지 않고 전진했기 때문에 이미 시장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트럼프가 돼도 뭐 다시 원전 짓는다, 뭐 기후변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변해버리니까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지금 계속 원전 정책도 태클을 걸고 있는데 선거 때는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도 다 장기적인 탈원전 동의했어요. 시민단체 다 약속해주고. 근데 끝나니까 심지어는 홍준표 후보도 마지막에는 탈원전까지 아니어도 이제는 좀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멘트까지 했단 말이에요. 선거 막판에는. 근데 지금은 완전 달라져갖고 급진적인 정책이다,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흔들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근데 이건 문재인 개인 대통령이 만든 정책이 공약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수십 년간 원했고, 특히나 최근에 미세먼지라든가 석탄화발전소,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문제가 경주 지진도 있고 일어나니까 시민들이 이제 안전하고 깨끗한 정책으로 가자고 문재인 1번가에서 제일 많이 그 정책을 사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인데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흔들고 있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에너지 전환은 우리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미 추세는 정해졌고요. 언제 빨리 따라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면 5년 뒤에 뒤집힐 수 있잖아요.
시장이 바뀌어버리면 5년 뒤에 설령 정책이 바뀐다 하더라도 뒤집을 수 없는 거죠. 그게 미국의 상황인 거고. 시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여러분이 보는 슬라이드에 있는 기업들, 뭐 이케아, H&M, 애플, HP, 이베이, 스타벅스, 월마트, 블룸버그, 레고 이 기업들이 다 100% 재생에너지로 가겠다고 약속한 기업들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이미 100개가 넘었어요. 위에 보시면 RE 100이라고 돼 있잖아요. RE가 영어로 재생에너지가 리뉴어블 쓰니까 그 앞에 RE를 딴 거고요. 재생에너지 100% 가겠다고 기업들이 하고 있다고요. 그린피스가 하고 있고 뭐 문재인 대통령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시장들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마크 주커버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너지 전환은 지금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이 이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혁신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페이스북은 이미 자신들의 시설들을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바꾸고 있어요. 페이스북만 그럴까요? 애플도 그래요. 애플은 지금 애플이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쓰거든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애플의 모든 데이터 센터는 100% 재생에너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매장, 공장까지 다 합쳐서 96% 재생에너지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아니, 그럼 아니라. 애플 센터 옆에 풍력 발전이 있거나 태양력 발전이 있어. 어떻게 해?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자신들한테 전력을 공급해주는 업체가 석탄이나 원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니네가 우리한테 재생에너지 공급 안 해주면 우리는 끊을 거야. 애플은 그 정도 힘이 있으니까 전력 공급 업체를 바꿔버려요. 애플이. 근데 이게 애플이랑 페이스북이 정말 착해서 이렇게 했냐?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테슬라가 아시는 것처럼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의 실존 모델이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이 사람이 정말 여러 가지 혁신을 만들거든요. 태양광 사업도 하고요. 전기자동차 만들죠.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하얀 거는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예요. 벽에다가 저렇게 다는 거예요. 전력 저장 장치의 효율도 테슬라에서 확 당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변하잖아요. 햇빛이 없으면 안 나오고 바람이 안 불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관건이 저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거를 테슬라에서 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뭐가 나왔냐면 그 집의 지붕의 기와장을 태양광 패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집을 지을 때 기와장이 태양광 패널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덩이가 필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반론은 안 되는 거죠. 기술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테슬라에서 만든 기와장이에요. 태양광 기와장. 저걸 까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있다고요. 심지어 애플이 이런 광고를 냈어요. 애플이랑 삼성이랑 특허권 가지고 서로 베꼈다고 소송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애플이 그거를 이용해서 장난을 친 거예요. 약간 비꼰 거죠. There are some ideas we want every company to copy. 우리 아이디어 중에 이런 건 니네 모방해 가. 꼭 그렇게 영어로 읽었어야 해요? 발음이 되게 좋으시네요. 우리 이런 아이디어들 좀 베껴봐.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카피해도 돼라고 한 거예요. 물론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 한국에서는 이 광고를 안 작년에 새로 늘어난 설비의 50% 이상이 이미 재생가능 에너지였다고요. 그리고 48개국이 2050년까지 100% 재생가능 에너지 가겠다고 이미 그 계획을 내세운 거죠. 100%. 2050년까지.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계획대로 하면은 2079년까지 원전과 같이 살게 돼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미 40년 전에, 30년 전에 100% 재생가능으로 가겠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96개 기업이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그 기업에서 생산 라인에 공급되는 에너지를 다 바꾸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기업들이. 단순히 환경단체나 정부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성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요. 풍력발전 같은 경우에 지금 킬로와트 시당 34원으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원전 경제성이 킬로와트 시당 60원이에요. 근데 저 34원이 매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의 데이터예요.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반론을 피시는 분들이 보통 쓰는 데이터가 제가 종종 보면은 3, 4년 전의 데이터를 써요. 재생가능 에너지는 1년 전의 데이터를 쓰지 않으면 지금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매년 바뀌니까. 그리고 2016년에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에 투자된 금액의 2배나 되는 금액이 재생가능 에너지에 투자되고 있어요. 돈도 그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당위적인 부분이 아니라 시장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6개국이 전 세계 200개 국가가 있잖아요. 176개국이 이미 재생가능 에너지 목표를 수립해놨어요. 물론 한국도 있죠. 지금 1%예요. 재생가능 에너지가 우리나라가. OECD 꼴찌. 선진국 중에 꼴찌예요. 1%. 근데 그 재생가능 에너지를 2030년까지 앞으로 13년 뒤까지 20%로 늘리겠다는 게 새 정부의 공약인 거예요.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2016년에 83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 수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수치가 또 이제 980만 명으로 늘었어요. 그만큼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를. 그냥 땅 파고 건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보수하고 유지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일자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 하면은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런던에서는 저렇게 다리 위에다가 쭉 깔았고요. 일본에서는 물 위에다가 수상 태양광을 띄워요. 태양광 패널들도 여러분이 많이 보시겠지만 다양한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고속도로에 깔았어요. 지금 재생가능에너지 반론이 나오는 게 재생가능에너지를 우리나라 태양광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기를 쓰려면 뭐 여의도에 몇 배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바보 같은 얘기예요. 왜 그냥 빈 땅을 다 깔 필요가 없이 건물 위에, 주차장 위에, 도로 위에, 물 위에, 바다에, 해상 풍력에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앞으로 3, 40년 동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기를 다 태양광으로 바꾸려면 불가능하다. 그럼 바보 같은 얘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로 무슨 당 여기 많습니다. 그리고 그럼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자고요. 재생가능 에너지에 투자되는 게 이미 그 2015년에 약 300조 원이 연간 투자가 돼요. 얼마 전에 어떤 조선일보에서 원전 시장이 600조 원 시장인데 우리가 원전 안 지으면 수출을 어떻게 하나 얘기했어요. 그 600조 원 시장이 10년에 600조 원인지 20년에 600조 원인지 모르겠고 설령 그 시장에 있다고 쳐도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재생가능 에너지는 이미 1년에 300조 원이라고요. 어느 시장이 우리가 가야 되는 시장일까? 저는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재생가능 에너지가 그래도 원전이랑 경쟁이 될까? 재생가능 에너지는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증가를 했잖아요. 원전은 지난 4, 50년 동안 증가를 했고 동일 비교하는 건 전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2000년도에 원전의 설비 용량, 재생가능 에너지의 설비 용량을 0으로 잡고 2000년 이후로 어떻게 증가했는지 보자고요. 파란색이 풍력이에요. 녹색이 태양광이에요. 빨간색이 원자력이에요. 어디다 투자하시겠어요? 여기를 0으로 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지금 현재 절대량으로 비교하면 원전은 4, 50년 동안 깔았으니까 재생가능 에너지는 지난 10년 동안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절대량으로 비교하면 여전히 원전이 많은 거 아닌가 할 텐데 2000년도에 원전의 설비 용량과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 용량을 0으로 놓고 그 이후에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는 거죠. 그래야지 공정한 경쟁 비교가 되니까. 그러면 이미 추세는 끝났어요. 원전과 재생가능 에너지가 서로 경쟁한다는 얘기는 이미 세계에서는 끝난 얘기예요. 우리나라만 재생가능 에너지가 원전의 경제성에 맞출 수 있을까? 대안이 될까라는 정말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치로 나오잖아요. 이 수치들은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방금 전 보고서는 세계 원전 산업 동향 보고서라고 매년 나오는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혹시나 사고 나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쓰는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죠. 그잖아요. 위험한 건 아는데 그래도 싸니까. 그 마지막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가 갖고 있는 마지막 무기 경제성도 이제 무너지고 있어요. 2022년이면 미국에서 싸져요. 2025년이면 영국에서 원전보다 재생가능 에너지가 경제성이 싸져요.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 신고리 오리코기가 4, 5년 동안 지어서 가동 들어가는 시점이 2022년이에요. 그 다음에 60년을 돌린다고요. 가동되는 순간부터 재생가능 에너지가 역전을 한다고요. 근데 왜 거기다가 6조 원, 7조 원의 돈을 쏟아 부어야 되냐고요. 풍력은 이미 그리드 패러티를 도달했어요. 그리드 패러티가 뭐냐면 재생가능 에너지는 아무래도 초반에 투자 비용이 들어가니까 보조금을 정부에서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초반에 좀 확산을 시키려고. 그 보조금 없이도 화석연료랑 경제성이 같아지는 시점을 그리드 패러티라고 해요. 풍력은 이미 넘었어요. 태양광도 조금 있으면 넘어요. 풍력 같은 경우에 발전 단가가 7년간 66% 하락했어요. 태양광도 7년간 85% 하락했어요. 이 추세를 왜 우리 안 따라가라는 거죠. 원전 단가는 다른 발전원들은 보통 시간이 지날 때마다 기술이 개발돼서 싸져요. 원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가 나잖아요. 쓰리마일 사고, 체르노빌 사고, 후쿠시마 사고 나니까 안전장치를 강화를 시켜요. 원전을 지금보다 더 안전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럼 비싸니까 어느 정도로 그냥 안전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장다울 씨 어디 갔어요? 본인도 반응을 느끼셨습니까? 원전이 위험하다는 건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충격을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아서 보면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했구나. 저희 동료들이 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파파에서 한번 나오니까 자, 오늘은 주제가 뭐예요,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 원전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원전이 영토 대비해서 가장 많은데 왜 또다시 원전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왜 안 되는지.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러면 당신들 대안은 뭔데? 원전 없으면 우리 전기 어떻게 쓰지? 전기요금 막 3, 4배 오르는 거 아니야? 그게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대안을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대안. 저희는
45년대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고요. 행동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를 모토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료들이 아니 왜 단체 소개를 안 하고 하냐고 그래서 홍보도 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전 세계에 186개의 원전단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447개의 원전이 몰려 있는 거죠. 부지당 2.4개 정도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원전 11군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신고리 오르코기까지 지어졌을 때를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이 가장 큰 규모로 있고, 심지어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382만 명이 30km에 살고 있는 곳이 우리나라 부산, 울산에 걸쳐 있는 고리고요. 2위도 울진이에요. 울진에도 2개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진도 8개로 2위고요. 5위가 전남의 영광, 8위가 경주에 있는 월성인 거예요. 매우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원전을 밀집해서 지어놓은 나라도 없고, 근데 이 상황에서 이미 고리는 거의 1등이나 마찬가지인데 또다시 2개를 짓겠다고 하는 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신고리 오리콕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대안은 뭔가? 대안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서 한번 붙여봤는데, 우리가 뭔가를 변화를 만들어 나갈 때 힘든 거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아이디어가 없거나 새로운 기술력이 없거나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관성적으로 해왔던 것에서 벗어나는 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과연 대안이 뭔지를 생각해 보려면 세상 밖으로 좀 눈을 돌려봤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는 이미 우리가 30-40년 뒤에 하려고 하는,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에너지 전환을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전 세계 전력의 25%가 재생에너지에서 나오고 있고요. 태양광은 지난 10년 동안에 정말 빛나는 성장을 했어요. 추세만 보셔도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풍력도 바람같이 증가를 했어요.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미래 예측이 아닌 거예요.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전 설비를 새로 지을 거 아니에요. 해상풍력, 육상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에너지, 조력, 파력, 우리가 자연에서 얻어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